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제 요 며칠 이제 학부모도 몇 분을 쭉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하도가 뭐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대부분이 지금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학교를 등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과 이거 학생들과 학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고3 고3인데 수능을 좀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부를 2학년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하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은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근데 청소년 활동 잘 모르시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청소년 활동의 오늘 이렇게 토론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창교육 학부모의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오늘 주 교수님이 원칙적인 지점을 기조 발제를 하셨어요. 기조 발전을 보면서 그에 따라서 저도 원칙적인 지점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좀 딱딱하더라도 끝까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차는 이렇게 가져갈 거고요. 네, 코로나19로 초유의 상황에 직면을 하죠. 저는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팬데믹 선언입니다. 세 번째라고 그러죠. 먼저 홍콩 독감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이렇게 합니다. 초유의 사태죠. 세계적 감염 전염병으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산이 멈춰지기도 하고 또 늘어지기도 하고 자연 환경도 변화했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과 교육 활동도 멈추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출몰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주기도 많이 이렇게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적 대비 시스템을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것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상황 직면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단인데요.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서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국가교육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최초로 이제 휴교를 했다는 것이고요. 다중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휴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거의 이제 멈추게 되는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나는 이제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 직면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했고요. 학교 온라인이 개학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출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이라든지 소극 중심의 집단 환경, 온라인 사회의 빠른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청소년 활동의 중심에 둬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하나는 청소년 활동의 중단은 성장의 중지와 관계의 절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발제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힘든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절단돼 버렸다. 물론 이제 카톡으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만나서 이런 관계들이 단절돼 버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발달 토대인 사회적 관계도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관계 약화 그리고 공동체성이 그 장애가 있었고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하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온라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프라인은 매우 중요하고 오프라인을 대신 온라인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실태조사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담 이야기로 나올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친구와의 관계 단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런 친구들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단절이 되면서 앞으로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 카운슬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우리 기관이나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원격 수업 온라인 개학의 학부모 어려움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당황을 하게 됐죠. 물론 선생님들도 당황을 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발생했고요. 긍정적 측면인데요. 그래도 학부모가 그 학생 청소년들과 관계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깊게 하는 이런 계기는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해결 방안으로서는 교육활동 변화의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고요. 학부모 교육 활동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청소년 활동 학습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학교 참여 유급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돌봄 휴가를 했고 연 3일인가 줍니다. 근데 지금 학교 참여 유급휴가 교육감 중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는 활동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유급휴가를 받고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자녀와 함께하는 캠프,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이렇게 되겠죠.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급휴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온라인 환경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쭉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접속계 제인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었고요. 일부 학부모 중에서는 학교별 수준 격차, 수업 몰입도가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학부모인데요. 온라인 환경 문제, 주거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었고 하루 종일 화면 응시와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고 학원 편법 운영 이게 아주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준비반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에서 오전부터 운영을 하는 학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같은데 이런 데서는 수가 적잖아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쌍방형으로 많이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요. 남학인만 오더라도 수가 많으니까 일방형으로 우리 방송 콘서트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사가 직접 만든 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기관 자본 역량의 한계들이 또 이번 온라인 환경에서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일방향으로밖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혀 청소년 기관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청소년 요구에 반영하는 지원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소년 주도의 프로젝트 기반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문제 발견, 분석, 대안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청소년 기관에도 청소년 활동에도 지자체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청소년 활동의 변화 모색과 대안인데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와 제도의 근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제도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계기점이 지금이다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활동 기능 기술 콘셉트 접근을 지향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관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에 협약하는 것도 이번 그 청소년 활동의 대안으로 모색돼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셋째는 코로나19로 정지된 청소년 활동,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체험 활동과 핵심 역량의 키움과 동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도입니다. 온라인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 친구들 만나지 않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청소년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시스템,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당연히 다른 세계가 열렸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안정과 성장까지 도모하는 시인과 삶의 교육 활동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다섯째는 방역 시스템. 이거 저는요 왜 학원은 문을 닫는데 아까 제가 다 빼먹었습니다. 아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학원은 문을 여는데 기관은 문을 닫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방역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원보다 그 기관이 훨씬 방역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건강 안전관리자, 청소년들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신규 채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지원, 가입비 참가비도 지금 늘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부족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 투자할 때다 이런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 방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공공력의 투자는 미래를 대항할 방으로 가야 된다. 네, 당연한 얘기죠. 6차 청소년 기본계획 시행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금 6차가 맞습니까 지금? 네. 그럼 7차. 7차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할 단계죠. 기본계획을 준비할 단계. 2022년이 끝난가요? 2022년에 끝나잖아요. 지금부터 하는데 인지를 해야겠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 정책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전라남도와 시군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지금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약간 좀 넘어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